84살인데 충치가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 놀랍군요. 치과 의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고가의 치과 치료? 특별한 약?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소금 한 줌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부엌에 있는 평범한 소금 한 줌이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소금물 각을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되곤 하는 이 방법이 병원 방문을 줄이고 건강한 노년을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지난달 만난 박 할머니는 78세에도 눈빛이 초롱초롱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이 나이에 충치 하나 없대요. 치과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비결을 물으니 20년 넘게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민간요법이라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간단해서 그냥 해봤더니 어느새 20년이 지났네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틀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내 이가 다 있어요.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치과 진료 기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는 환자들은 구강 문제가 현저히 적다는 패턴이 분명히 보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또 다른 놀라운 사례입니다. 평생 목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손주가 알려준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감기약을 거의 찾지 않게 되셨대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웠네. 이제 약국 가는 발걸음이 줄었어. 김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한 감기 증상 개선을 넘어섭니다. 전에는 감기 때문에 손주들 만나는 것도 미뤘는데 이제는 약속 취소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 인생의 질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의 눈빛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경험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에게서 비슷한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저 부엌에 있는 소금 한 줌으로 이뤄낸 변화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첨단 의학 지식과 비교하면 너무 단순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세포액과 비슷한 삼투압을 가져 염증 물질을 자연스럽게 씻어냅니다. 또한 입안과 목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해로운 세균이 자라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소금물은 특히 구강 내 세균 균형을 잡아주는 데 탁월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유익한 세균이고 일부는 해로운 세균입니다. 문제는 단 음식이나 산성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해로운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소금물은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균들은 보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만 골라내고 좋은 식물은 키우는 것과 비슷하지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속이 건조해지고 세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1.5리터의 침이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 방어선이 약해지는 셈이죠. 소금물 가글은 이런 상황에서 침 분비를 자극하고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후반의 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글 시작하고 입이 덜 마르는 것 같아요. 전에는 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은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입안 문제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강 내 세균은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윤 선생님은 65세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심장 선생님이 잇몸 관리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입속 염증이 심장에도 영향을 준대요. 윤 선생님은 평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났고 입냄새도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거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다음 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소금물 가글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구강 건강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어요. 입안의 작은 관리가 전신 건강의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치주염 원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구강 내 특정 세균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8세의 장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6살 적은데 벌써 치매 초기래요. 동생은 평생 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든요. 물론 단정할 순 없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닦기에 신경 썼어요. 그게 도움 됐을 수도 있죠.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구강 관리 방법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도 들지 않는 이 습관이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절약해 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방에 더 신경 쓰고 있죠. 소금값이 병원비보다 훨씬 싸니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소금물 가글의 황금 비율,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그리고 특별한 효과를 내는 조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소금물 가글 방법과 그 해결책,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가글 시간, 그리고 다양한 증상에 맞는 맞춤형 소금물 조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소금물 가글을 매일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방법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60대 초반의 최 여사님은 찬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가득 넣어 가글했다가 오히려 입안이 따가워졌다고 합니다. 너무 짜서 금방 뱉었어요.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작은 반 티스푼입니다. 너무 진하면 점막이 자극받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마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안만 대충 헹구고 끝내시는데 이렇게 하면 목 깊은 곳에 세균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글할 때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 깊숙이 닿도록 2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살의 송 할아버지는 고개 젖히고 있으려니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니 목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글 후에는 최소 30분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소금물의 효과가 지속되게 해줍니다. 소금물 가글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하루 중 4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입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속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기상 후 물을 마시거나 아침 식사 전에 먼저 가글을 하면 밤새 증식한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70대의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는데 첫물을 마시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먼저 하니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요. 둘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대부분 양치질만 하고 주무시는데 그 후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속은 세균의 놀이터가 됩니다. 잠들기 전 가글은 이 긴 시간 동안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식사 후 30분 뒤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안은 산성화되고 이는 충치균이 활발히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 가글을 하면 이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외출 후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처럼 입안도 깨끗이 헹구는 습관이 중요해요. 50대 후반의 장 여사님은 백화점에서 일하시는데 퇴근 후 항상 가글을 하시더니 만성적이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금물 가글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특정 증상에 맞게 약간의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감기나 인후통이 있을 때는 생강 소금물이 도움이 됩니다. 60대 중반의 정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했는데 생강즙 두세 방울을 넣은 소금물 가글을 하신 후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예뻐졌네 하더라고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충치 예방과 입냄새 개선에는 베이킹소다 소금물이 좋습니다. 70살의 김 선생님은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서 충치가 자주 생겼는데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넣어 가글하신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발견되지 않자 놀라셨답니다. 커피도 포기 못하고 단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치과 갈 일이 줄었네요.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도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이 효과적입니다. 70대 중반의 이 할아버지는 이 방법 덕분에 이번 겨울엔 감기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매번 소금물을 새로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생리식 염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글용으로는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입안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반면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생리식 염수에는 보존제가 들어있어 가글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생리식 염수는 개봉 후 이틀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20ml짜리 소포장 제품도 나오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면 더 위생적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의욕적으로 여러 번 하려다 금방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보세요. 80대의 한 어르신은 아침에 생강 소금물로 가글하고 저녁엔 그냥 소금물로 해요. 아침엔 기운이 나고 저녁엔 편안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일염이나 정제염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소금을 선택하세요. 일부 식탁용 소금에는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어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70대의 정 선생님은 한 달은 지나야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가글하는 시간을 일상의 다른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양치 후, 저녁 뉴스 보기 전 등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금물 가글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간단한 건강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침 분비를 촉진해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70살이 넘은 김 할머니는 처음엔 물 마시기가 귀찮았어요. 그런데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입도 덜 마르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딱딱한 과일이나 채소를 씹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잇몸을 마사지하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6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은 식사할 때 사과나 당근 같은 단단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꼭 먹으려고 해요. 씹는 즐거움도 있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입안과 호흡기가 함께 건조해집니다. 방 안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건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 할아버지는 가습기 틀고 자니까 아침에 목이 덜 아프더라고요. 소금물 가글 효과도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입안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 여사님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걷는 동안 깊게 숨을 쉬면서 머릿속을 비우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온몸이 가벼워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금물 가글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더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건강 습관이 그렇듯 꾸준함입니다. 하루 아침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건강 철학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약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약이 필요한 순간 자체를 줄여줍니다. 80대의 최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약은 5가지예요. 물 1컵, 소금 반 스푼, 매일 첨보 걷기, 웃음 3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의 비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구강 관리를 넘어 전신 건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입안 건강이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입안의 염증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중반의 장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주치의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입속 관리가 잘 되었다면 이 수술을 피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때서야 입속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보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예방법이 때로는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그래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나중에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80에 가까운 이 할머니는 처음 소금물 가글을 권했을 때 그런 간단한 방법이 뭐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진료실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틀렸어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훨씬 편안해요. 입 냄새도 줄고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2번씩 꼭 해요.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습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로 조금씩 느껴지는 변화들이 모여 결국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소금물 가글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방법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병원에 가는 횟수 자체를 줄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효과와 방법, 그리고 함께하면 좋은 건강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건강은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가 모여 건강한 한 달, 건강한 1년, 그리고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간단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비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가글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란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에 있는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에 많은 변화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